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오늘은 불안장애나 우울증 또는 트라우마의 그런 이제 경험 이후에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를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제안하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죠? 이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좀 좋아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내담자들 보면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장애라든가 그 트라우마, 그러니까 PTSD라고 하죠. 이제 그런 증상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좀 자기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사이가 좀 안 좋은 분들.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어떤 그 트라우마 그 외상후 장애로 좀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첫 번째 단계를 자기 자신을 좀 좋아하는 걸로 좀 나는 내 자신을 이제 좋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을 보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. 나는 내 이름을 대면서 이제 나는 아무개를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나를 좋아한다. 나는 나를 신뢰한다. 나는 나를 사랑한다. 이게 물론 이제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나 뭐 어떤 일시적인 오늘의 기분, 뭐 성취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나를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. 내 자신 자체를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.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스포츠 운동선수가 있죠? 아니면 뭐 연예인이라든가? 그럼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를 예를 들면은 그 선수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좋아하니까 응원을 하잖아요. 근데 잘해요, 운동을. 게임을 잘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또 좋아하죠. 또 이렇게 응원해주고. 근데 설령 그 선수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못하거나 슬럼프에 빠져도 여전히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동이나 성과나 뭐 상태에 상관없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나를 계속 좋아하는 거죠. 네, 그런 식으로. 그러니까 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읽으면서 좀 감명 깊었던 책, 좀 예전에도 물론 이제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 저자가 좀 푸른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와닿은 책이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 짚으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바로 이 책입니다. 예, 이 책인데,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 앤 요가, 그러니까 명상과 요가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어, 트라우마나 어떤 불안 장애나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실습 경험이 많이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. 어, 그러니까 이 책에서 몇 가지 이제 강조되는 게 있는데 보통 여기서는 이제 그 명상과 요가를 같이 이제 섞어서 12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를 제안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이 저자는 이제 그런 방법을 선호하는 거고요. 근데 이제 그거죠. 이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명상과 요가에서 강조하는 기본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은 무상하다. 이겁니다. 인생은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한다.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자. 그러니까 뭐 우리 몸도 계속 변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도 변하는 거. 그러니까 매분 매 시간마다 내 자신도 변하고 몸도 마음도 다 변하고 기분도 변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재력 그죠? 뭐 아니면 커리어 이런 것도 계속 변해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자.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너무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이 저자가 보는 거는 이제 그거죠. 현대인들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막 우울하고 그럴 때 아니면 이제 트라우마 그런 증상으로 시달릴 때 하는 어떤 뭐랄까 행동들이 있죠.
다는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 이런 거에 많이 의존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중 매체에 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태어나서 텔레비전 광고에서 그 주는 환상대로 좀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이제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요? 뭐 맥주를 한 잔 착 마신다는 거죠. 뭐 너무 시원하게 마시니까 광고에서. 그리고 뭐 쇼핑을 한다든가 뭐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든가 뭐 애인을 만난다든가 아무튼 막 그런 거.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외부적인 거랑 외부적인 요소에서 그런 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거랑 이분이 얘기하는 건 외부적인 거랑 우리의 내부적인 게 좀 균형을 찾고 그게 통합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라는 거는 뭐 그냥 우리 자신을 아는 거 그리고 우리의 뭐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뭐 이런 건데 우리 몸도 포함돼요. 근데 우리가 사실 혼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. 바쁘다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외부적인 거에서 찾지 말고 최소한 명상과 요가를 하는 시간만큼이라도 그런 자기 내부를 좀 바라다보는 시간을 갖자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인생은 무상하다 이런 관념으로 보면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명상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랑 그냥 뭔가 나의 경험이나 기억을 비판 없이 또 판단 없이 바라보는 거잖아요. 그냥 그랬었구나. 이건 이거구나.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. 그게 그냥 괜히 뭐 그 내 호흡에 집중해서 그냥 뭐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집중하고 뭐 무비판적으로 그냥 뭔가 생각하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이 지금 1분 1초마다 변해 간다는 거거든요. 내 셀프가. 그러니까 그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. 왜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 사회에서는 나를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로 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도 그냥 이렇게 고정된 이미지가 있죠. 예를 들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뭐 어떤 회사의 과장이고 뭐 연봉은 얼마고 또 두 아이의 아빠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죠. 그러니까 고정됐어요 너무. 그리고 외부에서 주는 그런 가치로 너무 그 사람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아이덴티티가 그게 다가 아닌데.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아이덴티티도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변하면서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치 여행하듯이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계속 1분 1초마다 쫓아가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EMDR 얘기했었죠. 그 아이 무브먼트. 안구 이렇게 눈 움직이면서 트라우마나 어떤 불안감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진정시키는 거. 그 원리도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단순히 눈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이제 트라우마나 어떤 불안감에 효과를 준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. 그런데 뭘 하는 거냐면 그런 안구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기억을 직면하고 그죠? 이제 과감하게 대면하고 이제 그 기억을 그때는 이제 그 기억이 있었고 그 기억을 그 경험을 할 순간에 느꼈던 감정이 있겠죠. 이게 그때 일과 그때의 감정이 이렇게 딱 이제 짝이 지어져 있는데 이제는 그때 그 기억을 그때 기분이 아니라 지금의 기분으로 그때 그 일을 아니면 경험을 새롭게 느껴보자는 거예요. 그게 이제 EMDR의 어떤 기본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예요. 계속 이렇게 좀 인생 무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의 기분으로 내 몸 또 내 마음 내 아이덴티티 계속 흘러가는 거를 인정하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생 무상의 그런 원리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항에 대한 건데 이게 제가 좀 많이 좀 스스로 반성도 하고 많이 좀 배웠어요. 이 내용 때문에. 뭐냐면
저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저항을.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고난 이퀄 우리의 고통 곱하기 우리의 저항이에요.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페인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저항이 제로면 우리 고난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저항을 아예 안 할 수 있냐? 근데 그 말은 아니고 제가 이해한 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 뭔가를 목표를 갖고 노력할 때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 믿는 거죠. 잘 될 거라고. 뭐 더 나가서 확신을 해도 좋아요. 잘 될 거라고.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뭐 꼭 합격해야 돼. 나 이거 안 되면 안 돼.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애쓰는 마음, 뭐 갈망하는 마음 이런 거를 지나치게 가지면 이게 저항이 돼서 이제 오히려 그 고통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? 뭐 주식 시장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, 그죠?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막 원금보다 내려가면 수익률이 그죠? 어떻게 돼요, 점점? 고통이 오죠. 근데 고통 자체보다도 뭐가 있나요? 마음속에서 이게 빨리 올라야 되는데 그런 저항이 막 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 화면만 하루 종일 바라보고 뭐 바라본다고 해서 뭐 그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. 그러니까 그런 마음, 애달픈 마음, 막 갈망, 욕심 막 이런 게 이제 너무 심하면 그게 저항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저항을 내려놓자. 다만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그냥 노력하자. 요거예요. 여기서 얘기하는 거. 그러니까 좀 여러분께서도 혹시 내 마음, 그러니까 내 어떤 마음이나 삶을 보세요. 한번 물이 흐르는 호수라고 비유하시면 그럴 때 있을 거예요. 같은 일을 해도 그냥 물 흘러같이 그냥 즐겁게 일이 되는 순간도 있고 어떨 때 되게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진짜 괴롭게 좀 일을 하는 경우. 물론 이제 그게 다양한 콘텍스트가 있겠지만 물이 그냥 쭉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은 우리가 저항 없이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든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그 일의 의미에 있어서 확신을 갖는다든가 뭐가 있을까요?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? 아무튼 뭐 또 그런 것도 있죠.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 내가 그 일을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다 이런 거.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확신을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결과를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럴 때 일이 더 그러니까 신바람 나서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누구랑 농구나 뭐 당구나 이런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 될 때 있죠. 막 너무 막 던지면 다 들어가. 막 치면 다 맞고 이런 거. 그래서 미안해서 지고 싶어서 이제 난 좀 한 판을 좀 져주고 싶어서 막 대충 하는데도 그런 데도 막 다 들어. 그럴 때의 기분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잘 되는 거잖아요, 일이. 약간 그런 의미의 확신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은 어, 이렇게 저항 없이 쭉 가게 도와주고 반대로 저항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많죠.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일의 결과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라든가 뭐 지나치게 애쓰는 막 그런 마음이라든가 과도한 욕심이라든가 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그 일을 하는 이유가 결과를 잘 맺어서 뭐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뭔가를 내세워서 자랑하고 뭐 자기 열등감을 좀 없애고 막 약간 이런 좀 동기가 좀 배경이 되면 별로 안 좋은 저항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한번 자기 그 마음가짐을 살펴보시고 저항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를 아는 거 그리고 확신을 갖되 너무 갈망하는 마음 이런 거 갖지 말고 저항 없이 가는 거.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은 이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과거가 뭐 좋은 기억이었던 안 좋은 기억이었던
그게 성공이냐 실패냐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배우는, 과거로부터 배우는 상황이 됩니다. 과거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, 현재는 그냥 감사하고 정말 현재 하루하루를 좀 즐기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, 미래에 대해서는 그 목표가 이제 나를 그냥 끌어주는 거, 그거를 뭐 꼭 이루고 안 이루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차적인 거고,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 돼서 그 꿈을 이루게 되거나, 그죠? 아니면 못 이루더라도 더 큰, 더 좋은 꿈을 이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. 왜냐면은 이제 명상과 요가는 이제 만약 같이 하게 되면 좀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제가 그동안 가끔 소개드린, 그죠? 그런 요법들은 뭐 인지행동 치료 요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말과 어떤 대화를 통한 심리적인 그런 방법의 치료죠. 근데 이제 명상과 요가는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, 그죠? 소매틱 세라피로도 이제 간주되고, 또 영적인 거, 그죠? 종교 생활이라든가 어떤 그런 스피리추얼리티, 영적인 거를 또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어필하는 그런 테라피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은은하면서도 효과가 좀 강한 그런 그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좀 요즘에 선호하게 됐고, 이런 방법을 계속 하다 보면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나를 이렇게 동기부여해주고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모델링 되는 그런 사고방식도 하나쯤은 갖게 돼요. 한두 가지 정도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이가 뭐 한 나이 들어서 7, 80대 노인이 됐을 때 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기반도 잡고 뭐 돈도 어느 정도 벌고 몸도 건강하다. 그럼 나는 뭘 원할까? 요즘에 명상이랑 이거 요가를 하다가 좀 이제 든 생각이에요. 그럼 나는 그때 뭘 그렇게 바랄까? 무슨 꿈을 꿀 것인가? 근데 글쎄요,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좋은 차도 뭐 타고 뭐 그런 것도 가끔 뭐 여행도 다니고 그런 것도 하겠죠 물론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뭐 하긴 하는데 이제 어쩌다가 그냥 가끔씩이지. 그런 것보다는 정말 원하는 게 뭘까? 정말 하고 싶은 게, 그런 거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마도 가능하진 않지만 타임머신 같은 게 있다면 그걸 타고 이렇게 좀 약간 현실에서 살짝 좀 힘들어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는 이 젊은 시절 지금 이 순간으로 조금 돌아와서 몇 달이라도 좀 다시 살아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. 내가 지금 이 삶이 약간 가끔 힘들고 벅차고 외롭지만 그냥 미래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상황으로 살게 됐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이 순간으로 와서 젊을 때로 와서 힘들게 사는 이 순간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. 뭐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고 있어요. 그러면 조금 이제 약간 가끔 동기부여도 되고 조금 이제 삶이 좀 힘들 때 조금 힘도 나고 재밌게, 오히려 좀 재밌게 세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뭐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 없이 여러분만의 좀 인생을 조금 색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델링을 좀 이런 식으로 좀 한두 가지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예, 오늘 제가 명상과 요가에 기반한 몇 가지 좀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.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또 잘 여러분만의 색깔대로 좀 잘 구체화시키면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
한번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는 뭐 전문가분들께서 하는 명상이나 요가 보면서 좀 실제로 좀 실습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예, 여러분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또 코로나 모두 또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